네, 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라디오 특진 김도원입니다. 네, 오늘도 난임 부부 A씨는 점심시간에 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내듭니다. 난자를 키우기 위해 배에 주사를 깊숙이 찔러 넣습니다. 곳곳에 멍이 들어 눈가에 눈물이 맺히지만 이건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볼 수만 있다면 언제쯤 우리 곁으로 올까? 이렇게 오랜 기다림이 될지 결혼 전에는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기약 없는 기다림, 대체 언제쯤 끝이 날까요? 네, 라디오 특진 오늘도 산부인과 전문의 신용원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난임 특집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방법이라고 봐야겠죠. 시험관 아기 시술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어떤 방법이죠? 시험관 아기 시술, 정확히 이야기하면 체외수정 시술이라고 불려주는 그렇죠. 네. 난임 치료의 마지막 방법입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은 인공수정에 비해서 다소 과정이 복잡하고 정교하지만은 이를 통해서 높은 임신율이라는 선물을 저희한테 줍니다. 인공수정 시술은 배란 후에 농축된 정자만을 선별해서 자궁에 넣어주는 시술인데 비해서 체수정 시술은 직접 정자만 난자를 밖에서 수정시키고 인큐베이터에서 인큐베이션 시킨 다음에 3에서 5일 후에 자궁 내에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뭐 이제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이제 인공시술이랑 다른 거는 네. 인공수정은 정액을 넣어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제 체외수정은 체외에서 이제 수정, 배아를 낳아서 그걸 네. 이제 넣어주는 게 다른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착상만 하면 임신이 되는 건데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느 정도나 되나요? 과거에는 한 30% 정도 네. 보고를 했는데요. 요즘은 인큐베이션, 그러니까 정자 난자 수정을 시킨 수정란을 밖에서 키우는 기술이 상당히 발달을 해서요. 한 40에서 50%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이 15%라고 했는데 이게 50-50%면은 네. 거의 뭐 3배 정도 되는 거니까. 3배 정도 되죠. 뭐 저라면은 이제 주저없이 이런 시술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네네. 이 난임 부부에 있어서는 일단은 뭐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뭐 시도를 하지 않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배란 유도라든지 인공수정, 수정란 이식 자체는 크게 통증이라든지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 정교하지만 간단한 시술인데 반해서 네. 시험관 아기 시술, 체외수정 시술 때 저희가 시행하는 난자 채취술이라든지 채취술을 위한 과정이 비용도 들고 시간적 제약도 있고 신체가 불편한 시술이라 적응증이 되는 경우에만 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봤을 때는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난자를 채취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좀 많이 아픈가요, 또 이것도? 난자 채취 시 대부분 저희가 수면 마취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본인이 통증을 느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술 시간도 10에서 20분 정도로 짧네요. 짧고요. 시술 후 한 10에서 20분 정도 또 안정을 취하고 집에 바로 귀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뭐 배아 이식 과정 후에 네. 주의사항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난자 채취 후 이틀에서 5일 사이에 저희가 자궁 내로 배아를 이식하는데요. 배아 이식은 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시술이기 때문에 시술 후에 바로 집에 가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뭐 횟수 제한 같은 것들이 있나요? 1년에? 크게 횟수 제한은 없고요. 만약 신체적이나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본인이 이걸 감내할 수 있다면 여러 번에 걸쳐서 1년 내에도 여러 번 시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다시 한번 고민이 되는 것 같은 경우가 예.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나요? 정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네. 시술비의 30%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네. 웬만한 난임 부부는 다 이걸 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용이 인공수정에 비해서는 조금 높고요. 네. 그리고 신체적으로 마취를 하고 난자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감이 있고요. 그 병원에 또 인공수정에 비해서 자주 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도 40% 정도라면은 시도해 볼 만하지 않나요? 외국의 경우에는 체수정 비율이 인공수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높습니다. 저희 나라도 정부 지원이 조금만 더 횟수 지원이 된다면 체수정을 더 많이 하는 게 옳은 방법이겠죠. 그렇다면 이런 시술을 받고는 임신은 언제쯤 확인이 가능한가요? 인공수정 시술 후 그러니까 2, 3일 정도가 지나면 배아가 자궁 안에 착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난자 채취술 기준으로 채취 날로부터 2주 내에 저희가 호르몬 검사를 혈액을 통해서 해서 임신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난임 부부의 입장에서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배아 이식 시에는 이제 수정된 여러 개의 배아를 뭐 넣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네. 여러 개를 다 넣어주는 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것을 다루면서 알게 됐는데 이 모든 것이 착상이 되는 게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체외 수정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이 보험으로 받는 경우에는 네.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 지정한 개수까지 넣어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네. 네. 35세 이하는 3, 4일 3, 4일 배양의 배아, 경우 배아는 2개, 네. 그리고 5, 6일 배아는 하나. 네. 만 35세 이상은 3, 4일 배아 3개, 5, 6일 배아는 2개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뭐 이게 위험 부담 물론 있다는 건 알겠지만 네. 난임 부부 입장에서는 솔직히 하나라도 정말 갖고 싶은 거잖아요. 네, 아이를. 맞습니다. 예. 이 개인적으로 뭐 한두 개 정도 더 늘려달라 이런 거는 불가능한 건가요? 예, 불가능합니다. 국가에서 정부에서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다태 임신의 경우 모성 사망률이라든지 이완율 그리고 태아의 사망률, 조산, 태아의 기형 여러 가지가 연관이 돼 있어서 가급적 단태아나 쌍태아로 국가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산모가 위험할 수도 예, 있으니까요. 위험하죠. 예. 실제적으로 이렇게 10,000원의 경우에서 그래서 임신해서 아이 낳는 경우에 뭐 쌍둥이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연예인들 중에서도 네, 막 이제 네. 뭐 새 쌍둥이, 두 쌍둥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런 경우가 다 이제 체외 수정을 한 경우가 좀 많겠죠.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음. 예, 예. 네, 이렇게 오늘까지 난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난임 부부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난임을 전공한 의사는 항상 임신에 대한 긍정적 마음가짐을 가지고 의학적인 도움을 난임 부부에게 드려서 임신이 가능하게끔 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혹시 난임이라고 생각이 되면 언제든지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담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라디오 감사합니다. 특진 이렇게 이번 주는 난임 특집으로 대자연병원 난임센터 과장 신용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